자,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일의 감각이, 일 감각, 일머리가 좀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일머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으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이다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조수용 대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조수용 대표가 낸 책입니다. 이분이 이게 혼자 낸 책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수용 대표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조수용이 도대체 누구야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 매니아층은 아실 겁니다. 매거진 B를 창간하고 또 발행인으로서 일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동대학원 디자인을 전공했으면서 또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프레첼을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담당 임원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녹색창, 너무너무 유명한 녹색창, 그다음 그린 팩토리의 사업 프로젝트들을 총괄했으면서 이후에 자신의 회사, 이제 JOH를 설립하고 매거진 B, 156, 세컨드 키친, 에드백, 스틸복스 자체 많은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또 사운드 한남, 광화문 D타워, 영종도, 네이트 호텔, 여의도 그랜드 호텔, 공간과 브랜드의 결합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최근까지는 카카오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일을 했고요. 영화제로 유명하죠. 깐느의 크리에이티브 은사자상,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상들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말 디자인과 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일에 대한 이런 분들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 추천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추천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아한 형제들의 창업자, 그 다음에 그란다 클럽 코리아의 그 대표로 있는 김봉진 대표, 의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천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수용 대표는 네이버 최고 임원, 카카오 대표 등 디자이너가 사회적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두루 거치며 디자인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갈 길을 보여준 롤 모델이다. 예술이 산업에 준 가장 큰 선물이 디자인이다라는 말에 진정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린 팩토리, 그린 윈도우를 기획하며 네이버에서 활약했고 독립해서는 매거진 B와 사운준 한남동,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디자이너가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비즈니스를 리드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사람이다. 일의 감각을 키우는 노하우가 가득 담긴 이 책을 디자이너는 물론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필독서로 추천을 한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나눌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누구냐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새롭게 자신이 들어있는 어떤 회사, 단체의 브랜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반드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를 좀 먼저 나눠드릴게요. 자, 균형 잡힌 브랜드를 선정하며 철학과 감성,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거진인데 그 매거진 영어 알파벳 대문자 B예요. B. 이 B의 발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의 제목은 일의 감각이라는 책인데 이 일의 감각이 이제 조수용 대표의 첫 단독 저서라는 겁니다. 자,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일해 왔는지, 또 디자이너에서 크리에이터 또 디렉터로, 회사의 대표로 책임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가면서 어떠한 중심을 잡고 감각을 키워왔는지, 또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간 이야기를 오늘 이 책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조수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을 갖다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일단은 공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감각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브랜드가 무엇이냐, 나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라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제목을 넣고 그 제목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책을 좀 저술했어요. 자, 저자는 32년간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일하면서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현상 너머에 자리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각은 결국 뭐다? 감각은 결국 본질을 고민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트렌드, 요즘 요게 잘 나가, 요게 잘 나가, 그럼 뭐 탕후루가 잘 나가서 탕후루 막 했는데 또 그게 시즌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다 망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아가면 항상 뒤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질, 왜 사람들이 탕후루를 좋아할까? 단맛인가? 그러면 단맛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구마탕? 그것도 괜찮은데? 뭐 이런 영역처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책에서는 커리어의 변곡점마다 각 매체와 나눈 3번의 인터뷰가 실려 있고요. 그가 일하는 방식과 브랜드에 대한 고찰, 또 입체적으로 좀 그걸 찾아보면서 서비스 기획자나 디자이너, 마케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각을 발휘하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좀 안내서처럼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 어떤 사람은 감각이 좋아. 그런데 그 감각이 과연 뭘까요? 본질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감각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이 좋은 사람이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조수영 대표가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천천히 살펴보는 게 그 사람의 감각을 보는데요. 이 책에서는 일하는 마음의 첫 번째로, 감각의 첫 번째 뭐냐면 오너십을 꼽더라. 오너십,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기획자로 그걸 넓혀가면서 자신의 경험이 어떻는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가 오너가 고민할 일을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오너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너가, 클라이언트가, 일을 맡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맡겼을까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일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며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는 그 신뢰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자는 오너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회사 조직의 이제 특성들이 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까라문까 이런 얘기들. 근데 그 안에서 일의 재미를 느끼고 성장하려면 결국 맡은 일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맡긴 사람처럼 오너십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너십은 곧 뛰어난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동료와 소비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수월하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책에 보니까 이제 조라는 걸 창입해서 JOH죠. 나중에 이 순서에 나오는데 일단 조라고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 CHO라고 발음을 하는데 죄송하다. COH. 근데 CHO도 뭐 성으로 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앞에 단어를 살짝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감각들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본질을 얘기하겠지만 느낌을 좀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감각이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감각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본질을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조수영이 이야기하는 오너십과 감각, 디자인과 브랜딩 역시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책은 강조를 합니다. 브랜딩 과정에서도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트렌드를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포장에만 치우치고 결국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핵심을 놓친다는 거죠. 자, 저자는 상식의 눈으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질문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야 원래 그래 그냥 해.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없다. 그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고 또 이 소비자의 트렌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목차는 제가 또 좀 봐드릴게요. 목차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설명란에 올라가 있지만 크게 이제 5가지, 아까 말씀드린 공감, 그래도 오너, 돕고 싶은 마음, 뭐 여러 가지 이런 취향에 대한 얘기고요. 감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각이 되게 좀 많이 와닿는데 감각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자가
또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각과 본질을 잘 연결시켰어요. 본질, 하지 않는 디자인, 너무 아이디어가 새로워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5장 나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그 페이지를 좀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너십을 가지고 일에 몰입하다 보면 이번 일에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너십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분야에서는 오늘 내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나를 쓰는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돈 낭비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일에 진심으로 몰입해서 내 이익보다 그 오너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이것을 돈 버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내 욕심이 지나쳐서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자,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디자이너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의 빙의해 보세요. 디자이너라면 서비스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서비스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이 일에 이미 익숙해진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쓰는 서비스만큼 관여도가 거의 없는 사용자의 눈으로 서비스를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견.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봤을 땐 감각이 좋아. 아니, 사실은 디자이너가 봤을 때 감각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명심하시기를 제가 좀 이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계는 좋아하는 것을 디깅하는 것, 깊게 파는 거죠. 디깅하는 저만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으면 오랜 시간 자전거의 세계를 탐험을 합니다. 첫 시장은 가장 비싼 자전거, 하이엔드 브랜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보급형으로 시장을 구분해서 찾아보고 단계를 내려가며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커뮤니티의 댓글을 살펴봅니다. 또 그 분야의 잡지를 찾아서 광고까지 빠짐없이 봅니다. 자,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그걸 디깅이라고 그래요. 디깅. 계속 파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페이지 71에서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각의 시작은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대가를 받았든 맡은 일은 대충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일을 10억짜리 의뢰처럼 여기는 겁니다. 오, 대단한데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사람만의 감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로고를 디자인해도 인테리어를 해도 모바일 페이지 한 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그냥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프로젝트 뭐 그런 거 없겠지만 100불짜리 프로젝트라도 그거를 정말 100만 불짜리라는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0불, 10,000불, 100,000불, 100만 불의 가치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맡겨진 일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자,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서비스나 제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붙잡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재가 1초 만에 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자주 씁니다. 아주 잘해야 하지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고수일수록 뭐라고 얘기하죠? 단순합니다. 고수일수록 옆에 있는 것들을 좀 잔가지를 다 제껴놓고 중요한 것들만 싹 골라내는 거죠. 이게 진짜 보는 눈인데 이런 눈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디깅하는 과정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154,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뒤로 쭉 가서 좀 나눠드릴게요. 세상에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을 봐도 도시의 빌딩을 봐도 왜 그런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의 핵심입니다. 상식으로 돌아가 내 기준에서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작업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남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관성에서 벗어나 원래 그런 것은 없다고 가정하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금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자,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더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보고 다시 숲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 본질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페이지 162페이지에 있는데요. 요즘 브랜딩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본질은 뒷전이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포장하는 일을 브랜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진짜 겉에서 보기에만 그냥 그럴듯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이럴 때는 더 반발 효과가 큽니다. 다들 소위 브랜딩 전문가에게 요즘 트렌드는 어떻고 캠페인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의견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실은 브랜딩의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 브랜딩은 포장이 아닌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딩이란 일의 본질이자 존재의 의미를 뾰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포장은 곧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럼 얼마 안가 본래 모습이 드러날 테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브랜딩은 내면을 튼튼하게 쌓는 겁니다.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디깅을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전문가로서의 준비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브랜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페이지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큰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처럼 행동해야 하고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브랜드처럼 행동하다는 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의식 있는 소수가 열광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큰 브랜드처럼 생각한다는 건 업에 진심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느낌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브랜딩들이 서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그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안정감이 있는 느낌도 추구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브랜딩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근데 내 자신을 그렇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206페이지의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입니다. 저는 21세기의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브랜드 스토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곧 인류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흥미로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뭘 위한 브랜딩일까요? 결국은 이야기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해내는 이런 브랜딩,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결국 감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4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5년 준비하셔야겠죠? 준비하신다면 뭘 준비할까요? 일의 감각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천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임 대표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의 감각 화이팅!